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토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하는 울산 도심공항 터미널 유치가 과연 필요할지 가늠해보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역이나 KTX 광명역에 있는 도심공항 터미널을 울산에서도 운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오는 2029년 12월 개항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된 울산 도심공항 터미널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가덕도 신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공항에 도착하지 않고도 울산에서 탑승권 발행과 수화물 이탁 등 탑승 수속이 가능하도록에 공항에 도착한 후 신속한 출국이 가능하도록 도심공항 터미널을 유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울산시는 시민의 국제선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인근 경주, 포항 등 해오름 동맹 도시의 수요도 흡수해 울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도심공항 터미널은 서울역이나 KTX 광명역 등 전국의 두 곳이 운영 중입니다. 울산 도심공항 터미널 유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어 도심공항 터미널이 건립된다면 시민들의 국제선 이용이 편리해지고 더불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용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맡아 진행하며 올해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용역비는 2억 원입니다. 용역에서는 도심공항 터미널의 수요 예측과 후보지 선정, 기본계획 구상, 경제성 분석 등을 진행합니다. 울산시는 도심공항 터미널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건의하고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현재 울산시는 도심공항 터미널 후보지로 공업탑 일대와 태화강역, 신복교차로, KTX 울산역 등 4곳을 검토 중이며 이번 용역을 통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공기 연장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선 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의 변수도 예상되고 있어 울산 도심공항 터미널 유치 역시 다소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인 어제 전북 익산에서 열린 이 후보의 유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전북 익산시 익산역 동부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의 유세 단상에 올라 이 후보와 포옹한 뒤 마이크를 잡고 이재명 후보는 참된 보수주의자이자 참된 진보주의자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김 의원이 민주당에 와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 가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구청이 남부경찰서와 함께 정당 현수막 무단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남부경찰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가로변 40개소 184면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게시대에 훼손 금지 안내판을 부착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범죄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HD현대 정기선 수석 부회장이 에이펙 통상 장관회의를 위해 제주를 찾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났습니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단독 면담에서 정 부회장은 HD현대중공업과 미국 방산조선사 간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 기술 개발과 선박 건조, 기술 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미국 내 중국산 항만 크레인의 독점적 공급 문제를 제기하며 HD현대 측의 크레인 제조 역량을 부각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미 간 조선업 협력이 남은 한미 관세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첫 대체 홈경기 일정이 우천으로 취소됐습니다. 어제 우천으로 취소된 경기는 오늘로 미뤄져 문수야구장에서 예정됐던 NC 다이노스와 키움 히어로즈와의 3연전은 오늘 2경기, 내일 1경기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편 창원 NC파크의 안전점검으로 대체구장을 물색해온 NC다이노스는 팬들의 접근성과 관람 편의성, 선수단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고려해 문쇠야구장을 임시 대체 홈구장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제24회 울산광역 시민대상의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울산광역 시민대상은 각 분야에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의 발굴에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울산시 최고 권위의 상으로 시상 인원은 사회봉사와 효행,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모두 7개 부분에서 부문별 수상자 1명씩을 선정합니다. 추천 대상은 부문별 울산시 위상을 높이거나 발전에 기여한 자로 5년 이상 계속해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면 가능합니다.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7월 11일까지입니다. 6천만 송이의 봄꽃을 만날 수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체험 부스를 확대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전국에서도 소문난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보도에 라경훈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정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들은 꽃길을 걸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아이들부터 학생, 어른들까지 저마다 꽃과 함께 추억을 남깁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졸업사진 찍으러 왔어요. 이렇게 꽃이 예쁘고 이제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잘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누가 꽃이게요?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찾는 태화강 국가정원. 이곳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양귀비와 작약, 수레국화 등 6천만 송이의 봄꽃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올해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를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정원 곳곳에는 꽃구경과 함께 직접 정원을 가꿔보는 정원 가꾸기 행사도 진행됩니다. 또 꽃을 활용한 음식 만들기 등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였습니다. 행사장에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봄꽃 축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꽃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봄의 정원, 꽃놀이 가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이어집니다. 태화강 봄꽃 축제에 이어 다음 주에는 울산대공원에서 300만 송이의 장미가 또 한 번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 매일신문과 SO일이 공동 주최하는 제33회 오영수 문학상 수상작가로 천운영 소설가가 선정됐습니다. 오영수 문학상 운영위원회는 2024년에 발표된 중단편 소설 중 예심과 본심을 거쳐 천운영 소설가를 문학상 수상작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작은 문장웹진 2024년 8월호에 발표한 단편소설 등에 쓴 글자입니다. 천 작가는 200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습니다. 오영수 문학상 시상식은 어제 오후 울산 남구 문화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국립한밭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5 민속씨름 유성 온천장사 씨름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열린 단체전은 7전 4선승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해뜨미 씨름단은 결승에서 만난 문경시청 씨름단을 최종 스코어 4대1로 꺾고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은 이 대회에서 소백장사 김덕일, 금강장사 노범수, 한라장사 김무호 선수 등 3개 체급을 석권한 데 이어 단체전까지 우승하면서 대회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중구청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중구청은 민선 8기 5대 분야 66개 공약 사업 중 52개를 완료해 79%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으며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주민 소통을 강화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구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숲인 울산숲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어제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울산숲은 옛 동해남부선 철길 부지 등을 활용한 15km 길이의 숲길로 북구청은 구간별 특성에 맞춘 시설 배치와 문화행사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울산 해변 곳곳에 텐트를 장기간 설치해두는 이른바 텐트 알박기 캠핑족들이 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안예림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해변 곳곳에 여러 개의 텐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 달 뒤 취재진이 같은 장소를 방문했지만 텐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부엔 사람이 없고 식탁과 조리기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속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또한테 받들고 있다가 다음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오랜 기간 텐트를 설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공유 수면에서의 장기간 점령은 금지돼 있습니다. 허가 없이 텐트를 설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해 수시로 이동하거나 무단 점령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텐트들에 철거하라는 명령서가 붙어 있지만 아직 철거하지 않았고 전날에 불을 피운 듯한 흔적 또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해변은 매년 피서철마다 반복되는 불법 장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쳐놓고 사람도 잘 안 보이고 라면 멍기 고기 구워 묵은 거 물통 많습니다. 울산의 또 다른 해변도 상황은 마찬가지. 텐트 주변에 모닥불을 피우고 주변에는 쓰레기 더미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인근엔 장기간 주차된 캠핑카들도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자체는 매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강제 철거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처분을 내리고 나면 공고도 해야 되고 공고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처분도 해야 되고 마지막에 행정 대집행도 하다 보면 기간이 가다 보면 거의 한 달 반 이래 지나가거든요. 다가오는 피서철.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울산시는 민원실에서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모의 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도중에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 폭행과 함께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을 가정해 비상벨 작동과 가해 민원인 제압 등 실제 상황의 연출로 훈련 효과를 높였습니다. 울산시는 주기적인 훈련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울주군이 청사 1층 재난안전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의 새 단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주군은 이번 리모델링에 30여억 원을 들여 기존 울주문화전시관과 재난안전상황실을 합쳐 시설을 확장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드론관제센터, 영상회의실 등 시설을 통합했습니다. 또 재난과 방범, 드론과 산불관제 등 다채널 영상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재난 현장 영상 정보를 실시간 중계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추진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 캠페인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민간기관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청에 이어 캠페인에 참여한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는 다음 릴레이 참여기관으로 JCN 울산중앙방송을 지목했습니다. 울산국제아트페어는 지난 15일 동강병원 회의실에서 동강의료재단 박원희 이사장을 2025 울산국제아트페어 조직위원장으로 지난해에 이어 재위촉하고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박 조직위원장은 아트페어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사회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5 울산국제아트페어는 산업이 예술을 키운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